최가훈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최가훈 선수의 집 원펜탄스가 이제 왜 이렇게 비싼지 30분 내로 설명해 줄게. 세계적인 아주 큰 행사 동계올림픽을 밀라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딴 이런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하프파이브라는 스노우보드 타는 이런 경기가 있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딴 최가훈 선수가 이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메달을 이제 대한민국에 선사를 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 볼까 해. 올림픽 선수로서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이제 스노우보드 분야에서 금메달을 딴 최가훈 선수가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금메달보다 더 이슈가 된 게 있어. 그게 이제 아파트인데 정말 웃긴 게 반포동에 있는 그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아파트가 있거든. 이제 보통 반포동에서 대장으로 뽑히는 원베일리라는 이제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왼쪽에. 근데 입지도 괜찮고 뭐 학군도 좋고 뭐 인프라도 워낙 좋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고, 실제로도 뭐 매매가가 뭐 30억대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평당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뭐 매매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 이제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는 시대가 왔고, 강남에서 가장 뭐 이제 서초에서 가장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1억 중반 정도 돼야지만 이제 매입이 가능한 고가의 주택 시장이 왔어. 근데 지금 거기에 현수막이 달렸지. 최가훈 선수의 금메달 축하 현수막이 달리면서 이슈가 시작됐고, 그 이슈가 그 원펜탄스라는 그 아파트 앞에 달리면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이슈가 됐고, 그래서 정말 참 슬프게도 금메달을 정말 노력해서 딴 이제 학생이잖아. 2008년생인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땄으면 국민들이 그 노력에 대한 칭찬해줘야 되는데, 더 이슈가 된 거는 이제 부동산이 더 이슈가 되면서 여러 이제 뭐 질투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되게 기괴한 어떤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원펜타스 앞에 이제 현수막으로 이제 횡단보도 보이는 그쪽에 이제 뭐 원펜탄스의 자랑 최가훈 선수 금메달을 축하드립니다. 보통 옛날 지역의 마을 같은 경우에 뭐 서울대 합격하면은 뭐 누구누구 서울대 합격 뭐 축하한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정말 좋은 의미로 그거를 달았는데 빠르게 철거가 된 이유가 이제 이런 부동산적인 뭐 이런 시기 질투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철거를 했다라고도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철에 이런 대형 현수막이 그 선거 기간에만 그 허용을 해줄 만큼 그 5개 광고물에 대한 법들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철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짧은 시간 걸어져 있는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이슈거리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안 좋은 문화, 대한민국에서 조금 감추고 싶은 이런 현상인 것 같아. 창희가 얘기했던 대로 그 어린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수저가 정말 금메달을 땄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웃겼던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아파트가 더 화제인 지금 슬픈 상황인데, 원펜타스라는 게 이제 삼성 레미안에서 지은 거고, 지금도 만족하면서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로 유명하잖아.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이제 뭐 세대수가 641세대로 보통 1000세대가 넘는데 641세대로 조금 작은 편에 속하고, 뭐 인프라는 너무나 좋아. 원베일리와 신반포역 그 옆에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뭐 학군이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상가라든지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또 한강 또 인접해서 한강을 가서 놀러 가기도 좋고, 뭐 진짜 너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서 뭐 고속터미널도 있고 정말 좋은 상권인 것 같고, 뭐 신반포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원베일레라든지 이런 생활 벨트가 같이 묶여 있는 동네다 보니까 이슈가 훨씬 더 많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최가훈 선수가 스노우보드로서 사실 우승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 그 서양 사람들이 신체적 구조가 더 이제 좋고 근질이 더 좋다 보니까 뭐 이제 좀 근력의 어떤 소비가 더 많이 필요한, 활용이 많이 필요한 서양 문화권에 더 유리한 이제 스포츠였는데, 최가훈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동양 선수도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조금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이제 지금 사람보다는 이제 단지 브랜드가 조금 더 자극적인 소비가 되다 보니까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원 펜타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원 펜타스는 이제 뭐 영어랑 라틴어를 섞은 거더라고. 이제 원이 영어 1이라는 뜻이고, 라틴어로 이제 펜타스가 숫자 5라는 뜻을 뜻하면서 이제 뭐 5가지의 가치 뭐 이런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반포의 중심이다. 그래서 원을 뜻하고, 라틴어로 이제 펜타스가 5가지의 가치. 그래서 이제 엘리트가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름이 이제 원 펜타스로 이제 낙찰된 것 같고. 스펙을 한번 가볍게 얘기하면은 금액으로 쳤을 때 84제곱미터가 47억에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이런 사례가 있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107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71억에 실거래가 찍힐 만큼 아파트 하나 가격이 건물 하나 가격이랑 비슷할 만큼 아주 비싼 고금액대 아파트야. 35층이 고층이고, 전용 면적 15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100억을 호가할 정도로 아주 고금액대고, 뭐 한남동의 뭐 나인원 한남이라든지 뭐 한남 더힐 아파트랑 견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는 아주 초호화 고가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거기가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힘을 많이 준 게 커뮤니티 시설이라 641세대밖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인데 2000세대 가까이 있을 만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예를 들면은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2444세대가 되는데 골프장 타석이 20개밖에 안 돼. 근데 현재 원 펜타스의 골프 타석은 17개 정도 될 만큼 600세대 단지인데 커뮤니티 시설은 2000세대를 상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하 썬큰 구조를 만들어서 조경도 아주 멋있고 예쁘게 만들어 놨고, 사계절 내내 이런 분수라든지 뭐 그런 걸 볼 수 있게끔 조경을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 타워 팰리스를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에 한 획을 그은 것처럼 지금은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의 경쟁력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어서 카페라든지 손님들을 왔을 때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까지 만들고, 독서관이나 뭐 이런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악기 연습실도 커뮤니티 시설도 있어. 그러고 조식이랑 중식까지도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용 면적 191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150억 이상을 호가로 얘기할 정도로 엄청 그 고가의 아파트지. 거기 생활 벨트 라인들을 좀 보면 거기가 이제 희소성이 되게 뛰어난 곳이거든. 왜냐면 신축에 대한 공급이 없어질 곳이기도 해서 이제 희소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 그래서 더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아까 창호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이 2000세대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고,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여유롭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게 여유롭게 지어져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만든 것 같아. 사실 거기 입주민도 최가온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유명해진 게 오히려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반포동을 하면 보통 원베일리 아파트밖에 잘 안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대중적으로. 근데 이제 요번에 최가온 선수를 통해서 원펜타스라는 이제 아파트까지 홍보가 많이 되면서 검색량도 엄청나게 늘고, KB 이제 그 부동산을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왕관 이렇게 떠 가장 뭐 1등 관심도가 있는 아파트들이 원펜타스가 이제 잠깐 그렇게 또 1등이 된 적도 있고 해서 정말 이슈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이제 반포동이랑 잠원동 그 주변에 주공 아파트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시작한 개발 계획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시작이 된 거고, 초기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고, 반포동 아파트라고 했을 때 반포 주공 아파트가 있고 이제 신반포 1차부터 28차가 있는데, 구 반포 주공 아파트는 1차부터 3차까지, 1차는 현재 DH 클래스터라는 아파트로 지금 재건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2차는 신반포역 쪽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그리고 3차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반포자이 아파트로 다 재건축이 된 이런 단지들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난 게 이제 신반포라고 해서 한신공영이 이제 시공사로 참여를 했던 아파트들인데 1차부터 28차까지 너무나 많은 단지들이 만 세대가 넘게 그때 당시에 공급이 된 아파트 단지들인데 그 아파트들이 결국 지금 원 펜탄스라든지 원 베일리라든지 이런 아파트로 바뀌게 된 거거든. 우리 이제 원 펜탄스가 이제 신반포 15차가 재건축이 된 건데 신반포 아파트 1차부터 28차는 아리팍이라든지 그리고 원베일리 그리고 아크로 리버뷰 메이플자이 그리고 센트럴자이 반포르엘 1, 2차 뭐 이런 고가 아파트로 다 재건축이 된 상태거든. 거의 반 정도가 이렇게 재건축이 완료된 이런 아파트들이고 나머지 반도 지금 계속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야. 신반포 1차부터 28차까지 아파트들은 거의 19년 동안 아파트를 한신공영에서 꾸준하게 공급을 했던 걸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그 중에 15차가 재건축이 돼서 지금 원 펜탄스라고 이름을 날리고 있는 상태이고, 박정희 정부와 이제 전두환 정부가 지금 비슷한 시기에 있었고, 그때 많은 아파트들이 주공 아파트로 공급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때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 아파트가 어떤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의 진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이런 신반포 아파트, 반포 주공 아파트들이 그쪽 주변에 밀집해가지고 공급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는 사실 돈이 있으면 사는 게 너무 좋겠지.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가장 영리한 방법이긴 한데 이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단점은 존재해. 그게 이제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한 건수마다 뭐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또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고 이게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이 되게 희소해. 왜냐하면 공사 비용도 높고 입지가 좋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어서 이런 신규 공급 주택이 되게 어려워. 근데 만약에 초고가 아파트가 신규 공급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에 뭐 초고가 아파트였던 곳이 이제 밀리게 되는 현상을 또 보이면서 다 또 이주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게 조금 초고가 아파트 시장도 정말 뭐 자금 여력이 없으면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사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캐시플로우, 자금 어떤 흐름 자체가 문제 없이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한 번에 산다? 결국에는 또 계속 유지비라던가 세금이라던가 또 혹은 이제 새로운 이제 주택 공급이 들어오면서 공격을 좀 당하기 쉬워서 초고가 아파트 시장도 사실 유지하는 힘이 없다면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아파트 시장이라는 게 유럽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많이 이제 계셨던 분들은 한국의 아파트가 왜 비싼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유럽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살거나 혹은 뭐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보통은 부자들은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형태가 훨씬 많거든, 서양권에서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토지가 넓고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가족끼리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단독주택 형태가 훨씬 개발이 많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밀집도가 수도권에 거의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뭐 통계를 보니까 인구의 절반 자체가 거의 뭐 수도권에 다 몰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5,100만 명, 5,200만 명 이상의 인구 중에 2,500만 명이 뭐 수도권 내에 있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지을 땅이 없고 결국엔 위로 올려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현상을 나타냈고, 기술력을 따지면 사실 한국이 초고층 빌딩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기술력이 좋다고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한국의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위로 뽑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뭐 이 밀집도가 있고 어쨌든 뭐 수요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아파트 시장이 잘 되겠지. 그래서 밀집도 때문에 한국만 특이하게 아파트 시장이 고급화가 됐고, 사람들이 최대한 수도권 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시장들이 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
원래 재건축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사업성이 높은 곳을 투자를 해야지 분담금도 적어지고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는 사업성이 가장 좋은 곳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 여기 반포 15차 아파트 대지 면적은 8,440평 정도가 되는데 세대수가 몇 세대였냐면은 180세대밖에 안 됐었거든. 세대수가 정말 작아. 저층으로 지었고 5층밖에 안 지어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낮은 아파트지.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은 124% 밖에 그때 당시에 안 됐었고 토지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일반 분양분을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기존 180명의 조합원들은 그만큼 더 분담금을 적게 낼 수가 있고, 이런 이점 때문에 이런 신반포 아파트가 재건축 중에는 아주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15차 아파트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고, 그게 재건축이 돼서 지금은 아까 스펙을 얘기했던 것처럼 5층이 35층이 됐고 용적률 124%가 300%가 됐고 180세대에서 641세대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처럼 고가의 아파트, 정말 사면은 시세 차익이 2배 이상 벌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소득이 낮은 동네와 소득이 높은 동네를 재개발률을 따져보면 소득이 높은 동네가 재개발률이 훨씬 빠르더라고. 그 이유가 이제 주거 이동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고 동의 같은 게 너무 빨리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강남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서초 쪽이나 뭐 아니면 송파 쪽이나 오래된 아파트들을 보면 주거 비용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 동네들을 보면 거의 다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실제로도 지금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치가 상승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다 이미 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저소득층이라던가 혹은 엄청 오래된 뭐 특수성이 있는 음마 아파트라던가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던가 이 두 곳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입주민들은 재개발을 동의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상가 입점자들이나 그 상가 이제 그 뭐 계약한 임차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해관계 때문에 좀 느려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진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상급지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보통은 이제 시공사들도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합원들이나 뭐 일반 분양을 해서 뭐 계약금이라든지 그 중도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올리는데, 이 케이스는 좀 달라. 이 케이스는 후분양이었어. 실제로 보고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시공사도 돈이 있어야지 미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돈이 없으면은 후분양을 살 수가 없는 게, 계약금과 잔금 기간이 뭐 일반적으로 아파트 지어지는 시간이 뭐 4, 5년이라고 쳤을 때 그런 좀 롱텀이 있어야 되는데, 후분양은 뭐 계약금 내고 몇 달 있다가 또 잔금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돈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재건축 투자를 들어왔던 사람들은 기본적인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고급 주거지역이 된 거고, 재건축 했을 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때는 분양가가 대략 한 평당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 근데 청약을 하기 전에 국토부랑 뭐 시에서 이렇게 좀 연계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 단지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평당 금액은 6,737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된 거지.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조금 저가로 분양을 했다 보니까 청약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고, 이 아파트만 분양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20억 가까이 로또를 맞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내용이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지만 이제 후분양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신반포 15차 아파트는 대형 평수의 위주로 있었어. 그래서 180명인데 뭐 땅이 8,440평 정도라고 했을 때 대략 그냥 나누기로만 계산했을 때 45평 정도의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 조합원 입장에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큰 평수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 아파트 한 채 플러스 소형 평수 아파트 한 채, 이렇게 공급을 받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 부동산 업자들은 이런 옛날 얘기를 좀 많이 알거든.
이제 옛날 얘기가 그냥 나 때는 이랬지 뭐 옛날에는 이거 아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과거를 보면은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원 펜타스가 지어진 이런 과정 같은 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사용 승인은 1982년에 사용 승인 되었고 2003년도에 안전진단 평가를 받았고 10년 뒤 2013년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어. 그 뒤로는 빠르게 진행이 됐고 2018년에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주라든지 철거가 진행이 되었고 2020년에 착공 신고가 되어서 2004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원 펜탄스가 생겨났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아파트가 생겨났고 이 아파트 뭐 47억이에요. 이 아파트 100억이에요. 뭐 사실래요? 마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히스토리들을 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조금 앞으로의 미래 가치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동산 업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노력이고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이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스타가 나오는지 또 부동산 관점으로도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그렇게 돌아올게. 오늘 수고 많았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